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냐? 오늘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하나가 한 곳이 열렸어요. 근데 여기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. 운영위원회입니다. 운영위원회. 국회 운영위원회는 여러 정부 부처 뭐 관장하지만 특히 대통령실을 관할하는 상임위원회거든요. 오늘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대거 국회에 출석해서 지금 이 시간도 있을 거예요. 우선 운영위의 쟁점 뭐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죠. 이런 얘기들이 아마 나왔고 또 나올 거로 되는데 일단 최혜병 사건 외화부역 이거 정치권 공방 치열했는데 요게 좀 얘기가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 관련된 내용도 좀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요거 역시 그리고 최근에 나왔죠.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 관련된 내용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. 자, 요거 관련해서 사실 오늘 이 운영이 굉장히 치열하게 공방이 됐는데 우선 전혁진 변호사. 네네. 특히 오늘 운영위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는요. 사실은 이 야당이 파고들었던 게 대통령실로 보이는 내선 번호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한테 갔다. 이게 뭐 7월 달에 갔다. 이걸 가지고 야당에서 엄청 뭐라 그랬어요. 근데 이 대통령실에서는 그 비밀번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자체가 이게 기밀이다. 이렇게 네네. 얘기했거든요.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? 글쎄요, 제가 국방부에서도 근무를 갖다가 해봤는데 예. 한 4년 반 근무했었거든요. 그런데 기밀이라고 하는 건 알려져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. 근데 굉장히 중요한 전화번호 같은 것들은 사실은 공개적으로 알려지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국회에 정보위원회가 따로 있잖아요. 예. 그런 부분들은 알려져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은 비밀로 하고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들은 발설하면 안 된다. 이런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텐데 예. 아무리 정쟁이 좋고 아무리 뭐 이런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그다음에 그거 아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? 저는 이건 굉장히 그 적절하지 않은 그런 질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요 내용과 관련된 오늘 국회 모습 좀 확인해 볼까요? 그 자리에 회의가 끝나고 나서 11시 54분에 800에 전화가 가고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쭉 일사천리로 일 처리가 됩니다. 왜 그랬을까요? 그것도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고 어쨌든 800에 이 안보실장 번호라는데 맞습니까? 그 제 번호 아닙니다. 비서실장님 800에 번호이십니까? 처음 듣습니다.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다가 아니고 왜곡해서 알렸다는 입장인 거죠. 두 분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야 누가 알겠습니까만 전직 국회의장이 대통령과 나눈 말씀을 그렇게 공개하고 공소성이 아니 김진표 전 개탄스럽다고 의장이 생각합니다.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요? 그거는 뭐 김진표 의장이 잘 알겠죠. 정경 교수님, 뭐 국회에서 뭐 늘 그렇듯이 이제 공방만 오가고 딱히 뭐 뾰족하게 이렇게 밝혀지거나 설명이 되는 거 없고 오늘도 또 그런 걸까요? 아직 뭐 진행 중인 걸로 보여요, 운영위원회. 뭐 진행 중인 걸로 보입니다만 여전히 씁쓸한 것은 예. 그 윤석열 정부가 이번 총선 참패 이후에도 국정 운영의 어떤 기조랄까 이런 데서 전혀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. 지금 당장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조작서를 대통령이 언급했다는 김진표 전 의장의 이게 최근에 약간 이슈가 좀 그렇죠. 됐었죠. 회고록 논란만 하더라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도 좀 됐으면요. 참모를 통해서 얘기를 하든 어쨌든 직접 국민에게 선제적으로 어떤 발언의 진위라든가 입장을 명쾌히 밝혀서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돌이켜보면요. 최상병 사건도 그렇고요. 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도 그렇고요. 예. 초기에 뭔가 좀 적절히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시간만 질질 끌면서 스스로 위기를 키워온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오늘 운영위에서 보여준 대통령 참모들의 태도 어찌 보면 모르쇠로 일관하고 또 어찌 보면 공세적으로 부인하는 모습까지 보였어요. 예. 자, 그런 것들이 대통령을 제대로 도와주는 것인지. 예. 자, 이태원 참사 조작설만 하더라도요. 정말 대통령에게 저는 여쭤봤는지 참모들이 여쭤보지도 못하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얘기한 적 없다라고 이렇게 덮는 것에 급급한다면 결국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단히 아쉽고 또 좀 뭐랄까 국정 운영에 있어서 좀 더 당당하고 국민들의 어떤 신뢰를 얻으려고 하는 노력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대단히 안타까운 모습입니다. 자, 지금 이 최혜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이제 8002로 시작하는 번호가 어디로 전화가 당시 전 이종섭 전 장관한테 알려갔다. 뭐 이거가 공방이 있었는데
이게 도대체 용산 지역 그 번호 맞습니까?라는 야당 쪽에 이제 오늘 뭐 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전화번호는 기밀사항이라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. 이렇게 반응이 있었죠. 그리고 아까 제목이 있었죠. 무슨 아버지 나온 게 있는데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. 타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시작에 초선 의원이 배울 수 있는 시작하는 그런. 아니 대통령실 지금 준비가 돼 있는 겁니까 지금? 의원들 지금 자리에 업무 보고 자료가 있어요? 사실은 이번 의사 일정에 관해서는 간사 간의 일체 협의가 그동안 없었던 거 아닙니까? 말씀 좀 정리해 주세요. 네. 이게 지금 대표님 말씀 협치입니까? 말씀 좀 정리해 주세요. 손가락질하지 마시고. 예? 그 의원 이야기 하는데 아직 못 배웠군요. 아니 민주당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쳐요. 예? 배현진 의원님 입 닫으시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 고칩니다. 이거 김철 교수님께 뭐 길게 말고 뭐 맨날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민주당의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칩니까? 그러다가 입 다물면 이거 어떡하죠? 정말 22대 국회 최악이고요. 정말 저기 이제 우리 그 세비를 받으시잖아요. 우리 예. 국민들이 세금으로. 예. 저것을 보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불편할 걸로 보이거든요. 오늘 어떤 분이 그 유명하신 작가분께서 국회의원들 보고 그냥 정부 부처 과장급 정도 월급만 받으세요. 지금 차관급 받죠, 차관. 근데 그거 안 됩니다. 과장급 정도 월급만 받으세요. 이렇게 하신 분도 있더군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주민 소환제라는 게 있는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소환제라는 게 없거든요. 그래서 저는 아마 정치개혁의 시발점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자정부터 시작돼야 되는 게 아닌가. 정치개혁의 첫 시발점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 뭐 운영위원회 아직도 계속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. 아마 밤 늦게까지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슈가 워낙 뭐 많이 있는 상임이긴 합니다. 자, 다음 주에 넘어갑니다. 역시 제목 보시죠.